저녁. 우리 몇 주 후면 상견례잖아. 난 좀 떨린다.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처음 보는 거니까 별일 없이 대화도 잘 이어져야 할 텐데. 걱정 마. 그냥 혼수는 어떻게 할지, 집은 어떻게 할지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렇겠지. 집은 예전에도 우리 잠시 얘기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서 작게 신혼살림 시작해서 옮기든가 아니면 당신이 모아둔 돈이랑 내가 모아둔 돈 합해서 전 월세로 구해보는 거 어때? 음, 빌라는 신혼집으로 쓰기 좀 그런 거 같아. 보통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신혼집이면 아파트는 돼야지. 빌라도 신혼부부나 가족도 많이 살아. 내 친구도 괜찮은 빌라에서 신혼살림 시작했는데, 물론 큰 빌라는 아니지만 둘이 살기엔 큰 문제 없었다고. 에이, 그래도 신혼인데 좀 그렇다. 그리고 우리 모아둔 돈 합쳐봤자 살만한 곳 갈 수 있겠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라 팔면 되잖아. 처음부터 좋은 데 가야지. 원래 시작이 중요하잖아. 지금 내 빌라를 팔란 말이야?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거나 나중에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었어. 우리 결혼하고 나 임신하면 아무래도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딱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너무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임신하면 어차피 내가 돈 벌잖아. 그것보다 당장 우리가 좋은 데 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빌라 팔자. 사실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 땅이랑 아파트 매물 미리 사놔서 몇 배로 불린 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하지만 예전에 어머님이 부동산 사기당하셔서 몇 억 날리신 적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 딱 한 번이었어. 엄마가 예전보다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젠 완전 믿고 맡길 수 있다니까. 아무튼 집은 엄마가 자기한테 다 맡기래. 우리 가지고 있는 돈만 다 모아서 엄마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좋은 곳 구해주시겠대. 어머님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신혼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주신 거라 쉽게 팔고 싶지 않아. 아, 너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지금 너 아파트를 그냥 팔아서 돈 날리라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끔 해주려는 거라니까. 너 빌라 판 돈이랑 우리 모아둔 돈 다 합쳐서 우리 엄마가 추천하는 집을 사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부 맡겨.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싶어. 그리고 훨씬 더 큰 돈을 벌게 될지 돈을 공중에 날리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물론 당신 어머님이 잘 알아봐 주시겠지만 그래도 너가 우리 엄마랑 제대로 대화를 안 해봐서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랑 대화해보고 결정해. 우리 엄마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상견례 때는 너 가지고 있는 빌라 팔아서 신혼집 구한다고 일단 말씀드리자. 알겠지? 일단 나도 좀 더 생각해볼게. 참, 꼼꼼한 건지 순수한 건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들어가. 다시 연락할게. 다음 날. 혜정아, 나다. 지금 바쁘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지금 회사인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희 집 어떻게 할지 물었는데 아직 둘이 상의된 게 없더구나. 내가 관련해서 해줄 말도 있고 암튼 상견례 전에 따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되니? 저 내일 모레 6시 이후로 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님 집이나 근처 카페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모레 7시까지 오렴. 아,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빌라 시세 확인서도 같이 가져오고 중요한 서류니까 깜빡하지 말고. 네, 어머님, 근데 제 빌라 시세 확인서는 무슨 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만나면 알게 될 거야. 난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 다 너랑 주성이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선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럼 곧 보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틀 후. 어머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오래 기다렸니?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잘하는 부동산 아저씨 좀 만나고 오느라 늦었다. 너희 결혼하면 서울에서 살 거라며?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들어가는 게 나아. 네, 어머니. 싸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쉽지 않아서.
저는 신혼살림은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집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건지. 너 참 성격이 급하구나. 일단 차 한 잔 먹고 말할 테니까 기다리렴. 너 주성이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서 신혼살림 하자 했다며? 그거 14평이고 좀 오래됐다던데 맞니? 아, 14평은 맞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곧 600만 원 정도 들어서 인테리어 할 거라 저희 살기엔 문제 없습니다. 너가 괜찮다고 우리 주성이가 괜찮겠니? 세상에, 없는 집 애들도 아니고 신혼집이 14평이 뭐니? 내가 쪽팔려서 어디 얘기도 못하겠다. 거긴 안 돼. 신혼부터 그런 이상한 곳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집은 경기도로 하렴. 서울은 집값이 비싸서 안 돼. 어머니, 하지만 제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경기도로 가긴 힘들어요. 사람들 다 경기도에 살면서 출퇴근하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집값 비싼 서울에서 살면 좋은 집을 못 구한다니까. 내 말대로 하렴. 어머니, 전 출근 시간이 8시라 경기도면 아침 6시부터 나가야 돼요. 어차피 결혼하고 애 생기면 일 그만둘 거 아니니?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전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하고 싶어요. 서울에도 동네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최대한 싼 곳으로 알아봐서 잘 결정할게요. 아니, 내가 지금 싼 곳을 알아보라 했니? 이상한 신혼집에 우리 주성이가 사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너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본론부터 얘기해야겠다. 너 가지고 있는 빌라 팔고 너랑 주성이 가지고 있는 적금 깨고 경기도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매물 한 35평 정도 하는 걸로 사렴.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한 5천쯤 잡아야 제대로 된 게 나와. 신혼집을 35평으로요? 저희들만 사는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는 부모님이 주신 거고 제가 일 못하게 될 때 월세로 내주려고 했던 거라 팔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를 상황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려 했거든요. 제가 주성 씨한테도 똑같이 빌라 파는 건 좀 그렇다고 말했었어요.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주성이한테 듣고 너한테 만나자고 한 거다. 주성이 말은 죽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내가 만나자고 한 거라고. 넌 아직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너 빌라 판 돈으로 집값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서 나중에 팔아야 네가 이익이 되는 거라니까. 암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빌라 팔고 적금이나 깨서 나한테 맡기렴.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도움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 결혼 생활이니까 집 구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잘 구해볼게요. 도움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하게 들어와야 할 것 같다니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암튼 정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갑자기 간다고? 너 빌라 시세 확인서 서류 주고 가렴. 내가 그거 팔고 어디가 괜찮을지 여러 개 알아보마. 엄님, 서류는 여기요. 하지만 이 빌라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가보겠습니다. 고집 센 애 한 명이 들어왔네. 제 돈은 빼내기 쉽지 않겠어. 다음 날. 어제 우리 엄마 만났다며? 어, 어머님이 빌라 시세 확인서 들고 오라 하셨어. 이거 팔고 적금 깨서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라 하시던데 난 전혀 내키지 않아.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 너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 화나신 것 같더라. 예비 며느리가 자기를 못 믿는 것 같다고. 엄만 다 우리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당신이 무조건 거절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솔직히 좋은 집 살 수 있으면 살고 돈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우리 엄마 말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어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경기도까지 가고 싶지 않아. 출퇴근 힘들잖아. 그리고 내 빌라를 팔면서까지 큰 집 가고 싶지도 않아.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아? 이걸로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어머님한테도 제대로 말씀드려줘. 아, 상견례 전부터 엄마 화나게 할 일 있냐? 너가 방금 말한 대로 전달하면 우리 엄마 난리 날걸? 그냥 빌라 파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괜히 상견례에서 이런 얘기 불편하게 오가면 서로 기분 안 좋잖아. 어? 아, 일단 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화 많이 나셨어?
어떡하지? 아유,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다시 연락드려서 빌라 팔고 적금 깨서 우리 엄마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까지 모아둔 모든 돈을 신혼집에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께 모든 돈을 다 맡기는 건 더 아닌 것 같고. 너 우리 엄마 못 믿냐? 우리 엄마가 그 돈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건 나도 알지. 알겠어.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 한번 믿어볼게. 아침에 다시 연락드려서 어머님 뜻대로 한다고 할게. 곧 상견례니까 괜히 불편하진 않게 할게. 다음 날. 어머님, 저예요. 어제 주성 씨랑 다시 집 얘기했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가 집 알아서 구하면 어머님 마음이 많이 불편할까요? 어제 주성 씨랑 어머님 뜻대로 하기로 했는데 제 빌라를 팔고 신혼집 구하는 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영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네요. 어제 주성이랑 얘기 끝났다며 뭘 또 고민해.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 아파트인데 결혼하고 그 돈을 같이 쓰려니까 아깝지? 네? 아, 그런 게 아니라 아가야,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니? 나도 어릴 땐 그랬어. 너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주성이랑 나랑도 가족이니까 재산도 다 나눠줘야 하는 거란다. 원래 결혼이 그런 거야. 아무튼 잘 생각했고 빌라 팔고 돈 입금해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니. 집 구하기 전엔 꼭 저랑 같이 가요. 계약할 때도요. 참나. 내가 너 돈 뜯어먹기라도 하니? 알았어. 일주일 후. 어머님, 앉으세요. 어머, 사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돈도 요즘 바쁘시죠? 애들이 상견례도 전에 이미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전 애들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네? 벌써 집이요? 그럼 집은 어디를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경기도에 35평 괜찮은 아파트가 좀 있어요.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아서 싸게 잘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비쌀 텐데. 돈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사실 집 안 구하고 혜정이 빌라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아요? 아유, 사돈도 참. 신혼인데 14평짜리 살면 애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리고 집은 팔 때 돈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제대로 구해야죠. 돈은 걱정 마세요. 혜정이 빌라 팔고 주정이랑 혜정이 적금 깨고 제가 모아둔 돈까지 다 보태서 제가 알아서 집 구할 겁니다. 경매도 알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예? 혜정이 빌라를 팔고 적금을 깨요? 그리고 신혼집은 안전하게 구해야 하는데 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죠? 아, 혜정아, 이거 너도 알고 있었던 거 맞아? 네, 엄마.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부동산 서성인 지만 20년이 넘어요. 큰 건 한 것도 있고요. 제가 구해준 아파트에서 살다가 팔고 나가면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암튼 어떤 경로로 사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 좀 당황스럽네요. 집 얘기는 좀 더 상의를 해서 결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맡기라니까요. 아니, 사돈은 재테크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러세요? 애들 신혼집 살 돈을 사돈 재테크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크게 나왔네요. 제 재테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들 앞날을 위한 재테크죠. 옆에서 저처럼 든든한 시어머니가 있는 건 혜정이 복이에요, 사돈. 그리고 저도 적금 깨서 애들 집 사는데 돈 보탰으니까 믿으셔도 돼요. 사돈 돈까지요? 아, 일단 알았어요. 자세한 건 집 구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잠시요. 엄마, 아까 장모님이랑 한 얘기 다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 엄마가 재테크 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혜정이 설득한 건데, 진짜 저희 집 산 거예요?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너희 집 살 돈이 어디 있어? 상견례에서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야 믿음이 갈 거 아니니? 엄마, 그럼 혜정이 빌라 판 돈이랑 적금 깬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혜정이 돈으로 엄마가 투자할 곳이 있어.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발견했다니까. 연수익이 20%랬는데 이번엔 틀림없어. 엄마가 몇 배를 돈 불려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 혜정이 알아채지 못하게 잘 감시해. 네, 엄마. 괜찮겠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곳 맞죠? 저번처럼 돈 다 날리면 저 또 파혼당할 수도 있다고요. 아, 잘못되면 파혼을 넘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일은 없어. 엄마만 믿으라니까. 넌 쟤한테 들키지만 마. 상견례 끝난 후. 혜정아, 신혼집은 어떻게 된 거야? 신혼집 산다고 적금을 깨고 빌라도 팔면 너가 가진 걸 다 준 꼴이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고 해도 너가 가진 모든 걸 다 신혼집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주성 씨랑 어머님이 하도 신혼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제가 재테크에 대해선 잘 모르니까. 하지만 엄마 친구들 중에서도 수익률 높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해서 돈 못 돌려받은 사람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구나. 사돈이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사람 일은 혹시 모르니. 엄마, 주성 씨 말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요즘에 위험한 투자는 잘 안 하신대요. 그래? 그래도 엄마는 너희가 결혼해서 살 신혼집 일단 안전하게 너희한테 맞는 수준으로 구했으면 하는데. 암튼 너가 사돈이랑 잘 얘기해서 결정한 거니까 믿고 있을게. 며칠 후. 어머님, 빌라 판 돈이랑 적금 낀 돈 다 어머님 통장으로 넣었어요. 저 신혼집 구하려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정말 어머님 믿고 맡긴 선택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튼 내가 말한 집 사면 무조건 돈 오르니까 그건 걱정 말고. 네, 알겠어요. 전 일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 뒤. 나다. 어제 본 사진으로 보여준 집들 다 괜찮지? 거기서 두 번째 집으로 계약하자. 집은 다 괜찮았는데 아직 못 가봐서 가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 매물인지 부동산에서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나랑 주성이는 어제 다녀왔어. 집 너무 괜찮더라. 서류도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집이 너무 괜찮아서 곧 팔릴지도 모르니까 빨리 사야 돼. 나랑 주성이가 가서 계약하마. 어머님, 그래도 제가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살 집이니까. 그리고 계약할 때도 제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어차피 돈도 다 나한테 있고 주성이 있는데 너까지 올 필요 없어. 집 명의는 주성이로 일단 해놓으마. 그리고 보는 건 나중에 찬찬히 나랑 같이 보러 가면 돼. 너 지금 올 수 있니? 지금은 제가 일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봐봐, 우린 지금 계약할 거거든? 너 오면 계약 끝났을 거야. 여기 금액도 괜찮고 상태도 너무 좋으니 빨리 팔릴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먼저 삼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부동산 서류도 보고 집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꼼꼼히 봤는데 문제될 것 없다니까. 아무튼 계약해야 하니까 이만 끊자. 어머님? 전화 끊겼네. 아, 괜찮은 곳에 해주셨겠지 뭐. 2주 후.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 보시나요? 위치는 어디로? 아니요. 얼마 전에 이 부동산에서 제 남편이 집 계약했거든요. 제가 그때 못 왔어서 집을 못 봤는데 오늘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혹시 집 한번 볼 수 있나요? 아이고, 신혼집 구하신 거예요? 같이 살 아내분이 집을 안 보면 안 되죠. 근데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입주할 때 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입주일보다 한 달은 늦게 여기 오게 될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올 일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한 번만 집 볼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러면 제가 집주인분께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보여드릴게요. 참,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왜 같이 안 오셨을까? 남편분 성함이? 김주성이요. 잠시만요. 아, 이 집 계약하신 분이구나.
여기 보증금도 너무 싸게 나오고 이번에 집주인분이 월세도 안 올려서 딱 집 괜찮았거든요. 월세요? 저희 35평 아파트 샀었는데 잘못 찾으셨나 봐요. 아닌데? 이거 맞아요. 22평 월세방 맞네요. 남편분 이름으로 계약하셨고 어머님도 같이 오셨더만. 꼭 결혼하신다 했잖아요. 남편분 키 크고 안경 쓰고 계신 분 맞죠?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이고, 뭐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네. 안 그래도 따라오신 어머님이 인테리어에서 평소 완전 커 보이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계약한 서류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진짜네요? 저한테 말씀해주신 금액들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셨어요. 저한테 거짓말 치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계약 취소되나요? 네? 이미 잔금 다 치르셨는데. 아유, 이거 복잡해지는데. 일단 남편분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사기라도 당하신 상황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머님이 경기도에 좋은 집 구해주신다고 저 설득해서 제 빌라 판돈이랑 적금 낀 돈까지 다 드렸었거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사면 집값 오를 거라고 해서 믿고 다 드린 건데 갑자기 월세 계약이라니. 저 당장 전화해서 제 돈 받고 파혼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이고, 남편분이랑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참 못됐네. 일단 진정하시고 빨리 전화해봐요. 잠시 후. 엄마, 저예요. 저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상견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해요. 엄만 괜찮아. 그것보다 너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이랑 싸운 거야? 엄마, 어머님이 경기도로 집 좋은 곳 구해주신다 해서 제가 빌라도 팔고 적금도 깨서 모든 돈 다 드렸었잖아요. 그치? 안 그래도 사돈이 집 구한다는 게 좀 찝찝하긴 했어. 설마 너 집 문제 때문에 파혼한 거니?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저 그 집 사람들한테 속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으로만 집 보고 계약할 때도 회사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남편이랑 어머님 둘이 같이 가서 괜찮겠지 했는데 평수도 35평이라더니 22평이고 집도 경매로 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증금도 훨씬 싼 월세방이었어요. 제가 부동산 안 갔으면 전 이 사실 끝까지 몰랐을 거라고요. 아, 뭐?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니 둘 다 사기꾼 아니니? 진짜 미쳤구나. 당연히 결혼 못하지. 이건 파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고소해야 될 상황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미친 놈들. 그 돈으로 월세방 얻은 거면 대체 혜정이 너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주성 씨가 어머님이 고수익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본 적이 좀 있다 했는데 설마 제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엄마,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적금한 돈이랑 엄마가 저한테 주신 빌라까지 다 판 돈인데 돈은 무조건 찾아야지. 엄마가 같이 도와줄게.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해도 겁먹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개똥 밟은 거라 생각하자. 알겠지? 네, 엄마. 아, 회사에서도 계속 주성 씨 마주칠 텐데 벌써부터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걔가 너랑 같은 회사 다니는 꼴 절대 못 본다. 어떻게든 회사 나가려 해야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 네, 엄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주성 씨랑 통화해볼게요. 그날 저녁. 나야, 나 오늘 우리 신혼집 계약한 부동산 다녀왔어. 나한테 할 말 없어? 어? 부동산을 다녀왔다고? 거길 왜 간 거야? 그리고 무슨 할 말? 무슨 할 말? 그래, 끝까지 모르는 척 할 것 같으니까 까놓고 말할게. 너랑 너희 어머니 혹시 사기꾼 집단이니? 내 빌라 팔고 적금 깬 돈 다 가져가서 22평짜리 월세방 얻었더라? 아이씨, 아, 엄마가 절대 들키지 말라 했는데. 혜정아,
있잖아.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우리 일단 만나자.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설명? 그딴 거 필요 없고 당장 내 돈이나 내놔. 어머님한테 당장 내 돈 달라고 하라고. 너 설마 우리 엄마가 너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갈까 봐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여기서 1년만 살다가 곧 더 좋은 데 있다고 거기 간다고 했어. 잠깐 거기서 사는 거야. 너 돈은 잘 보관하고 있고 곧 우리 집 생길 거라고. 너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집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미친. 아직도 큰 소리가 나오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그런 이유였으면 진작 말을 했겠지. 근데 거짓말했잖아. 내가 바보도 아니고 또 속을 줄 알아? 그리고 너 착각하나 본데 난 너랑 결혼 안 해. 이미 신뢰가 다 깨졌거든. 파혼할 거라고. 뭐? 혜정아, 파혼이라니. 우리 진짜 아무 문제 없고 잘 맞았잖아. 진짜 왜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어.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 돈은 진짜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어? 그럼 내 돈부터 내놔. 아니다. 내가 어머님이랑 전화할게. 끊어. 다음 날. 어머님, 저예요. 어제 주성 씨한테 들으셨죠? 어머니가 제 빌라 판 돈이랑 적금 낀 돈으로 저희 신혼집 산다고 거짓말치고 부동산 투자한 거 알고 있어요. 평수도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작고 더 싼 월세방 얻어주신 거 제가 부동산 가서 다 확인했다고요. 제 뒤통수 치니까 좋으세요? 당장 제 돈 돌려주세요. 아니, 내가 돈 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니? 나 의심하는 거니? 지금 당장은 그 돈 못 준다. 내가 그 부동산 수익 생기면 2배로 줄 테니까 걱정 마렴. 아니요. 제 돈을 왜 어머니 투자에 사용하세요? 그건 저희 신혼집 마련할 돈이잖아요. 저 어머니한테 돈 맡길 생각 없고 제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지금은 못 준다니까. 어머, 집에 사람이 왔네. 내가 나중에 전화하마. 어머니,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아, 혜정 씨, 잠깐 나왔다가 통화 들었는데 설마 주성 씨 어머님이랑 한 통화야? 내가 들은 게 다 사실이야? 과장님, 맞아요. 저도 어제 알게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어서 파혼할 것 같아요. 미친. 아, 혜정 씨가 결혼한다 했을 때 말렸어야 됐는데. 사실 김대리 예전에도 우리 회사 사람이랑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적 있었거든. 파혼한 여자는 회사 진짜 그만뒀고 그때도 시어머니랑 돈 문제 있었던 걸로 알아. 진짜요? 아, 과장님, 주성 씨랑 저 회사 같이 못 다닐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나도 영 찝찝해. 자기가 파혼한 이유 사실대로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다 알게 되면 알아서 그만두지 않을까? 나도 김대리랑 얘기해볼게. 참, 내 동생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잠도 안 올 것 같다니까. 힘내고 조금만 머리 식히다가 들어와.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날. 사돈, 접니다. 문 열어요.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게요. 할 말 없습니다. 지금 바빠요. 비하실 일 아니잖아요. 당장 돈 내놔요. 그 돈 이미 썼다니까요. 곧 수익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2배로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언제까지 혜정이 돈 줄 건지 당장 얘기하세요. 지금 제 말 다 씹으신다 이거죠? 제대로 후회하실 거예요. 혜정아, 가자. 전단지 붙이러. 엄마, 무슨 전단지요? 이 집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엄마가 전단지 만들어 왔어. 이거 이 집 식구들이 사는 5층 빼고 다 붙여놓을 거야. 한번 제대로 쪽팔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알게 되면 여기서 살기 힘들 텐데. 이 아파트 사람들도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 빨리 붙이고 가자. 이러고도 너 돈 안 내놓으면 경찰서로 갈 거야. 잠시요. 5층. 문이 열립니다. 5층?
설마 501호? 저기요, 당신들 501호 사람이에요? 아들 생김새 보니까 전단지에 있는 사기꾼들 맞는데. 저희 501호 맞는데 사기꾼이라뇨?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신혼집 산다고 며느리 돈 가져가서 월세방 얻어주고 몰래 부동산 투자한 시어머니 아니에요? 맞네. 돈 빼먹는 기생충 시대. 당신들 맞잖아요. 미친놈들.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 잘 만났다. 아파트 아줌마들한테 얼굴 좀 공개하게 사진 좀 찍자.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카메라에 당장 못 내려? 아이, 쪽팔려 죽겠네. 엄마, 다 왔어요. 당장 내려요. 엄마, 저 전단지 떼고 올게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잠시요. 엄마, 이제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저희 여기 어떻게 살아요? 사돈이랑 혜정이 그렇게 안 봤는데 독한 사람들이구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제 어쩌면 좋니? 휴, 지금 이 아파트에서 엄마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당장 돈 내놓으라고 전화 와서 무서워 죽겠다. 엄마, 그냥 고수익 부동산 투자 그런 거 하지 말고 혜정이랑 사람들한테 돈 돌려줘요. 엄마 말대로 했다가 저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회사 사람들이 회식에서도 저한테 눈치 주던데 저희 파혼하게 된 이유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혜정이가 다 말하고 다녔니? 못된 년. 그리고 해고라니. 그건 절대 안 돼. 해고 안 당해도 제가 못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욕한다니까요? 엄마, 제발 혜정이한테 돈 돌려줘요. 네? 진짜 제가 미칠 것 같다고요. 아이고, 이제 어쩌면 좋니? 나한테 돈이 없어.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투자한 부동산 사람들이 갑자기 잠수를 탔어. 경찰에서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하더라. 엄마, 그러게 제가 하지 말자 했잖아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갚냐고요?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니? 분명 잘 알아봤었는데. 아무튼 혜정이한테 찾아가서 빌어야겠어. 기다려달라고. 돈 찾아서 준다고. 엄마, 돈 찾을 수 있는 거 확실해요? 지금도 돈 달라고 난리인데 기다리겠냐고요. 일단 내일 당장 가보자. 미안하다. 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없겠니? 저 대출 받아도 그 돈 다 못 갚아요. 잘못하다 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려고 지금 대출을 받자 해요? 당장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곧 돈 돌려준다고 하세요. 아이, 엄마 때문에 진짜 저 죽고 싶어요. 다음날. 사돈, 혜정아, 접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제 집엔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제 돈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더 할 말 없다니까요? 혜정아, 그게 너 돈 지금 없어. 한 푼도 없다. 내가 너 돈으로 고수익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없구나. 내가 너희 좋은 집 사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투자한 거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돈은 사기꾼 잡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해서 정말 좋은 집 얻어줄게. 뭐라고요? 지금 제 돈으로 사기를 당했다고요? 어머니, 왜 제 돈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투자해 사용하셨어요? 왜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벌이냐고요? 저기요, 제발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쪽 욕심 때문이겠죠. 사기당한 건 그쪽 사정이고 사기꾼 언제 잡을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기다려요? 알아서 돈 구해서 혜정이 통장에 넣으세요. 아니면 고소할 거니까요. 그리고
애들 파혼했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사돈이라 하지 마세요. 사돈. 파혼이라뇨? 고소라뇨? 제가 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곧 준다니까요? 그리고 애들 파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파혼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며느리 되래 돈 빼먹는 기생충 같은 시댁에 혜정이 시집 못 보냅니다. 아파트에 붙인 전단지보다 더 쪽팔리는 일 당하고 싶으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돈 당장 갚고요. 어머니, 한 달에 400만 원씩 주성 씨랑 열심히 일해서 갚으세요. 아니면 고소할 테니까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아이고, 사돈. 혜정아. 몇 달 후. 혜정아, 나야. 오늘도 입금했어. 있잖아.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갚아야 할 돈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 우리 파혼하고 나서 난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나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 여기저기서 알바하고 있어. 엄마도 돈 갚아야 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가족 정말 너무 불쌍하지. 조금만 줄여주라. 그리고 돈 갚으면 나 한 번만 만나줘. 나랑 엄마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제발 찌질하게 이런 연락 좀 그만할래? 금액은 이미 줄여줬잖아. 너희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 돈으로 몰래 부동산 투자한 거, 그리고 거기에 협조한 너. 둘 다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갚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건 내 돈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괜히 나한테 피해의식 가지지 마라. 바쁘니까 답장하지 말고 입금했단 연락도 하지 마. 알아서 확인하니까. 혜정아,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제발. 어? 네,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돈을 받는 중이라 돈 다 받고 차단할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뒤통수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배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엄마도 도와주고 제 사정을 알게 된 회사 사람들도 도와줘서 지금은 다시 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루빨리 어이없었던 이 파혼을 잊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